다이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플러스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고 마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도 확인했던 건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면 이 방향 그때는 우리는 Z축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Q가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Q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 Q가 있다면 요 점에서의 그 전위라는 것은 전기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요 거리를 우리 이제 ZP점이라고 그러면 하여튼간 Z점이잖아요. Z 방향으로 Z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4파이 입실론 제로 Z분의 Q와 조금 이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Z분의 Q가 왜냐면 두 개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에 있다면 여기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Q가 존재하면 여기서의 포텐셜이 전위가 이렇게 계산된다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Z가 아니죠. Z가 아니라 여기 우리는 이제 반경 A 내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요 길이가 루트 Z제곱 플러스 A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Z제곱 플러스 A제곱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던 거를 혹시 기억하려는가? 이게 전기 위치 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주상의 로엘로 존재하는 걸로 계산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것처럼 두 개가 아니라 그 경우에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루트 Z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로 LA 이렇게 계산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가 로엘이라는 선전하 밀도로 A에 분포되어 있고 이게 이제 A라는 반지름일 때 2파이 A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였죠. 기억이 납니까? 조금은 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상세돼서 이게 2 입실론 제로 루트 Z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 로 L 이런 계산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하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로 L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굉장히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때는 똑같은 극성을 가진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나오겠는데 요거를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저 Z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Z 방향이고 이 방향은 Y 방향이라고 지금 썼다고요. 그러니까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L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X 방향이고 이게 Z 방향으로 이렇게 다이폴이 놓여져 있다고 그런다면 자, 요 점 어느 점이냐 하면 공간의 요 점이라면 요게 이제 y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y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에서의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이라는 것은 요 플러스에 의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저기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얼마라고 그랬냐면 D라고 그랬다고요. D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의 이격거리가 D미터지만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0승 미터 뭐 이런 거라고요. 붙어 있는 듯 안 붙어 있는 거.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아까 계산될 때는 이렇게 계산됐던 거잖아요. Z제곱 플러스 A제곱이라고 계산됐던 그 거리라는 것이 R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산됐잖아요. 이번엔 R이라는 것이 이게 R인데 R이라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Y고
요거는요 2분의 1 d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d의 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되는 요 r이라는 것이 것에 의해서 요 점에서의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게 y만의 함수로 주어질 거예요. 구해질 건데 포텐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그러니까 포텐셜 구하는 걸 조금 뭐라고 할까? 익숙해지자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이랬단 말이에요. R이 저거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씁시다. Y제곱 플러스 4분의 1 D의 제곱에 D의 제곱에 요것에 의한 것이 플러스 Q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거리가 똑같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 y제곱 플러스 4분의 1 d의 제곱분에 요 위에 올라가는 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q죠. 그럼 무슨 결과가 나와요? 포텐셜이 제로다 이런 얘기. 포텐셜이 제로다. 그러니까 이 포텐셜이 제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포텐셜이 제로인 공간을 하나 찾아냈어요. 어디에요? 저 무한대도 포텐셜이 제로입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가져온다 그래서 포텐셜 제로고 지금 요 평면은 포텐셜이 제로다 그거예요. 우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간의 임의점인데 요게 10의 마이너스 20승 미터짜리라면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거리는 무한대처럼 보일 거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로. 그래서 그 굉장히 먼 거리를 공간의 r 시타 p라는 공간의 임의점으로 표시를 했고 그러면 마이너스 q라는 전화로부터 플러스 q라는 전화로부터 거리라는 것은 r이라고 표현했는데 r-라고 표현한 거는 마이너스 전화로부터의 거리 r 플러스는 플러스 r 전화로부터 거리인데 그게 평행성일 거라고요. 워낙 머니까. 근데 거리 차이는 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거리 차이가 제로인 것이 어디라고요? 요거죠. y축이라기보다는 y축을 포함한 xy 평면. xy 평면에서 이게 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포텐셜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y 평면이라면 여기에 양전하가 하나 있고 저 반대편에 음전하가 하나 있는데 이 xy 평면에서는 포텐셜이 제로인 평면인데 일반적으로는 r-θ p라는 저 임의 점에서의 포텐셜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두 개뿐이 없어요. 로엘이 있을 때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때는 적분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적분이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해본 거고 자 지금 일렉트릭 다이폴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공간의 임의점이라고 공간의 임의점 P, R, 시타, B로 표현된 거 XYZ 직각좌표기로 쓰긴 너무 벅차요. 그래서 구면좌표기로 써서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결국 요만큼의 거리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리 차이가 있더라. 자, 이걸 이제 저기 있는 대로 표시를 합시다. 이거는 R 플러스 전화로부터의 거리. 요거는 마이너스 전화로부터의 거리라고 표현한 건데 R 플러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는 얼마라고요?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D예요. 그럼 요게 뭘까요? R 시타 P에서 요 각도가 뭘까요? 구면좌표계로? 세타. 그렇죠. 이게 세타예요. 그러면 요것도 세타. 그죠? 그러면 세타면 D 코사인 세타만큼이 요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D 코사인 세타예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시타가 90도일 때 어떻게 되죠? 90도면 0.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XY 평면이라면 거리 차이가 0이다 그런 얘기. XY 평면이면 됐죠? 확인됐죠? 또 XY 이게 P점이 여기처럼 시타가 상반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반구에 있다.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거 한 거예요. 다 포함해서 이런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이제 포텐셜을 구해봅시다.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플러스 전하에 의한 포텐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포텐셜.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이제 그림이 익혀졌으니까 플러스 전하에 의한 포텐셜이 요 앞에 표시되어 있고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포텐셜이 여기 표시됐어요. 자, 그럼 이제 써봅니다. 그럼 이게 4파이 입실론 제로 R 플러스 분의 Q가 있고 이게 포텐셜 구하는 식이니까 어려운 거 없죠? 예? 거기다가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 마이너스인데 이번엔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거라. 자, 마이너스 Q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R 마이너스하고 같은 거리라면 0이 되는 건 뻔한 거예요. 그게 XY 평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 XY 평면에서 V는 제로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그럼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죠. 그림을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 지우면 좋겠네. 다음 다시 그리도록 하고. 자, 이거 계산해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됐을 때 4파이 입실론 제로에 R 플러스 R 마이너스로 통분을 해요. 통분하게 되면 Q라는 것을 공통으로 가져올 수 있겠고 이쪽에는 앞에는 R 플러스만 있었는데 R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R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마이너스이면서 요거까지는 들어갔는데 요게 들어갔으니까 R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R 플러스 아까 저기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R 마이너스 R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한데 R 마이너스 R 플러스가 2분의 1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구했었나요? 반대로 했나? 근데 이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상반구에 있다면 상반구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전화가 있고 플러스 전화가 있다면 여기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로부터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요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요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요거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국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파이 뭐라고 써야 되냐면 R 플러스에 플러스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왜냐하면 R 마이너스가 요거보다 요만큼이 기니까 요렇게 써야 될 것이고 Q에 요 차이가 뭐라 그랬냐면 2분의 1 D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이 들어가요. 어프락시메이션이 들어가는 거는 요거에 비하면 요거는 어떻다고 그랬죠? 이게 가령 들어서 1 요거는요. D가 얼마 정도라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20승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해줘 봐야 이거는 간의 벼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쓸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디다가 더해주는 거 정도는 무시할 만하다고요. 그건 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approximately 4파이 입실론 제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 플러스나 R approximately 보고 같다고 보고 이걸 그냥 R이라고 쓰자 이런 얘기. 이게 그냥 뭐 같이 썼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다시 그림 앞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가보면 요게 R에 요게 R. R 플러스는 R보다 요만큼이 적고, 그죠? R 플러스는. 그 다음에 R 마이너스는 R보다 요만큼이, 아니죠. 다시요. R 플러스는 R이 여기서부터니까 R 플러스는 R보다 요만큼이 적고, R 마이너스는 요렇게 그으면 그게 여기부터가 R이니까 요만큼이 길고, 그죠? 근데 그건 무시할 만하고 그 얘기 지금 한 거예요. R 플러스나 R 마이너스는 그 짤막한 거 더해주든지 빼줘봐야 큰 영향이 없으니까 같다고 보고 R. 괜찮겠어요? 괜찮다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approximation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번엔 뭐라고 쓰냐면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4파이 입실론 R 분의, 왜냐하면 요것도 R이라고 놨고 요것도 R이라고 놨어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R 분의, 요거는 안 되죠. 2분의 1 Q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이군요. 이게 두 개를 곱한 거니까 R제곱이에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2분의 1 QD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원점에 놓여진 점전화, 그러니까 원점이란 말은 이거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예요. 이것에 의한 점전화에 의한 포텐셜이라는 것은 V 이퀄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였어요.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한 거라고요. 이렇게 전개했을 때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 의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전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 V로,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의 AR.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 두 쌍을 한꺼번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점전화에 의한 이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점전화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발산하는 형태다. 이렇게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포텐셜을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포텐셜을 구해보니까 이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는데 이놈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에 반비례해요. 이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건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렇죠?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포텐셜의 단위가 V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요게 이제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게 포텐셜이 V이고 요게 미터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가 볼트 파 미터라는 단위를 우리가 쓰게 된 것인데, 그게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점전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와 점전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게 머릿속에 자꾸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포텐셜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죠? 수아야, 오늘부터 앞자리 앉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나하고? 내 머릿속엔 그 기억돼 있는데 아닌가 보다. 여기 빈자리도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점전화 하나짜리라면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로 포텐셜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점전화 하나가 아니죠.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이폴. 다이란 말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다이폴 플러스 마이너스로 영전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극이 조금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겠어요? 이게 세겠어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값이 커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값이 커요? 아니, 가까운 거리 말고 먼 거리. 1m 떨어진 거라면 1분의 Q가 커요? 아니죠. 1이 아니라 10의 2승 100m 떨어진 데라면 이거는 100분의 1이고 이거는요? 만분의 1이 어느 게 크냔 말이야. 저게 크죠. 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더 적어졌죠. 그게 왜 그런다고? 다이폴이니까. 원래 0이라고 취급해도 되는 그런 다이폴이니까. 이거는 거리에 반비례했는데 이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니까.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아, 다이폴에 의한 보니까 이게 좀 전에 하나짜리보다 약화가 됐구나. 저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이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되고. 자, 보세요. 요게 단위가 뭐란 얘기입니까? 요게 단위가? 아니죠. 요거 말고 요거까지 포함한 요 단위가 뭐란 얘기예요? 요 단위가 이렇게 된 것의 단위가 4파이는 상수니까 저게 볼트란 얘기죠. 그러면 요렇게 된 거 여기 2분의 1 Q 놔두고 뭐 하여튼간 요렇게 된 거의 단위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저게 볼트라면 이것도 볼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터 제곱이 있고 여기 미터가 있으니까 여기 미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단위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2분의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으로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구해놓고 보면 지만 결국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밑으로 날아가면 8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2d 코사인 이렇게 되는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가 나오더라. 이게 2분의 1이 어디로 갔지? 아, 요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을까? 저렇게 해서 요거 잘못 구했어요. 요 그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요거하고 요거 차이,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요만큼 차이죠. 요만큼 차이라면 D 가지고 했어야 되죠. D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거 고치세요. D의 코사인 세타. 이게 D의 코사인 세타. 2분의 1 D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D의 코사인 세타. 그렇다면 요거 1이고 요거 1이고 요거 1이고 그래서 요게 4파이다. 아이고 실수가 있었네. 어쨌든 그렇게 된 것으로서 자, 넘어갑시다. 이제 요런 다이폴이 있다면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이나 있더라. 이게 0에 비해서는 제법 값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다이폴이니까 0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D만한 간극, 그 간극이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20승 미터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런 포텐셜이 존재하게 되는 것들이 아까 어땠어요? 전기를 가하기 전에는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요런 포텐셜 또 다른 포텐셜이 이렇게 썸을 하면 다 더하면 제로 썸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가해주면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이폴들이 한 방향을 가리켜요.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게 수조 수경계라고 그러면 그거 무시 못한다고요. 그거 무시 못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물 분자가 없는 상황보다 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지금 전기 쌍극자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해서 그렇게 구한 것인데 그걸 이제 다이폴 모멘트라고 해서 벡터 물리량으로 어떤 걸 정의했느냐 하면 다이폴 모멘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기 보면 P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게 다음 오는 거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두 번째로 다이폴 모멘트 P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서 벡터 물리량입니다. 그리고 소문자예요. 소문자는 다음 시간에는 대문자로 쓴 이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야 된다고요.
소문자로 쓴 P의 벡터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지금 결국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서 요 간극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 간극이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20승미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물리량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P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를 Q 전하량과 그 간극을 가리켜서 D라고 한다. D를 표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다이폴 모멘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폴 모멘트라고 부르는데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가 결국은 쿨롱 미터예요. 쿨롱 곱하기 미터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지금 정의를 했어요. 그럼 물 분자가 완전히 합체가 됐다. 그럼 D 벡터가 얼마입니까? 0 벡터죠. 그때는 다이폴 모멘트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멘트라는 게 뭐냐면 모멘텀이라는 단위하고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뭐예요? 뭔가 일을 야기시키는 어떤 원동력 이런 얘기잖아요. 원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D라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멘트에 의해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요걸 이용해서 쓰게 되면 요걸 이제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에다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씁시다. 여기다 쓰기를 QD의 ARI 그냥 P의 QD라는 것은 요거하고 AR 벡터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요건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참조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다이폴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나 나왔는지 요거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요것만 기억하라는 의미로 요게 요렇게 정해진 것으로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는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거는 참고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갈 요 내용이 중요해요. 요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문자 P로 가는 현상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요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라면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왜냐하면 다이폴 모멘트가 어떤 놈은 원점에 다이폴이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잖아. 나머지 것들은 위치를 옮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은 저렇게 위치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그레디언 V니까 V가 저렇게 결정됐다 그러면 저거 마이너스 그레디언 V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과만 봅시다. 결과만 보면 원래 점전화 하나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임의의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이건 어때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보이죠. 약하단 말이에요. 점전화 하나보다도 영향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이런 현상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면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지금 요것을 어떻게 이제 본 것이냐 하면 다이폴을 다시 한번 X축이 Z축이 있었고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 있었는데 요 Z축하고 X축, Y축을 가지고 Q라는 전하가 있고 이 전하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 수준이니까 굉장히 작은 것이고 그리고 요만큼 떨어진 요점에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있어서 이것에 의한 다이폴 모멘트 P라는 소문자 벡터를 정의했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전위와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인데 요거 하나만 달랑 떠서 보자면 자, 요 평면 있잖아요. 요 평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요 평면에서 본단 말이에요. 요 평면에서 보면 요 평면은 무슨 평면이라고 그랬죠? XY 평면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라고요? 0인 평면이에요. 0인 V가 제로인 등전이면 XY 평면 이렇게 적어 놓자고요. 저 다이폴이 하나가 저렇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이폴 중간을 관통하는 평면이 있는데 그 중간을 관통하는 평면에서는 포텐셜이 제로이고 그 포텐셜이 제로인데 포텐셜이 결국 그 평면 어디서나 다 똑같이 포텐셜이 제로란 얘기예요. 전이가 똑같은 그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등전이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V가 제로인 등전이면 XY 평면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나면 이제 감이 생겨요. 어떤 감이 생기냐면 저거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서 저걸 봤는데 이게 이런 평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평면이 있어서 요거하고 똑같은 평면 이렇게 그려놓자면 이게 만약에 도체 평면이라고 해봅시다. 이 도체 평면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상황이 어떨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우선 도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도체 표면 전하가 유도될 것이다. 있죠? 플러스 Q 때문에 전하가 유도될 거예요. 그 전하가 얼마나 유도될까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면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도체라는 것은 대부분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접지가 된 도체 이러면 여기 포텐셜이 제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게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비한 상대전이에요. 상대전인데 이걸 0V라고 그렇게 접질시켜서 상대전이가 0이라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전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전이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전이가 존재하겠죠. 등전이면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등전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등전이면이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지민아, 맨 뒤에 앉는 게 그렇게 좋아? 여기 봐. 맨 뒤에 앉았어도 여기 좀 보라. 먼 산 보는 것 같았어. 자, 요게 등전이면 요렇게 된 것이고 요 등전이면이 뭘까? 요렇게 된 것이라고. 이게 등전이면이라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요 Q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 의한 포텐셜이라는 것이 아까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게 구해놓고 보니까 어프락시메이션이긴 하겠지만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D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할 때 지금 변하는 게 뭐예요? R이 얼만큼 떨어졌는지 하고 시타가 얼마인지 하고 했죠. 시타 값이 고정되면 R 값에 의해서 R이 고정돼. R이 동일한 R이라고. 이거 그렇게 동시에 생각하기 그렇지만 우선 요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요렇게 된 거라고요. 요렇게.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됐을 때 그냥 그림만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 V라는 식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의 관계는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그런다면 다시금 한번 그려보면
이게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유도돼서 그리고 이렇게 되는 전기장의 세기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등전이면 맞죠? 이거 등전이면 맞죠? 요것도 등전이면 맞죠? 그럼 등전이면의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언제나 수직이에요. 수직으로 크로스게. 이게 수직이라고. 이게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다 수직이라고. 그럼 등전이면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도 얼추 그릴 수 있겠죠. 왜요? 등전이면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는 수직이에요. 그죠? 여기 수직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죠. 여기서 수직 그리려면 어떻게 그래?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게 등전이면이에요.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요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된다고. 요것만으로도. 요거하고 요것만으로도 감을 잡아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체가 이렇게 평평한 거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두 개가 있다 그런다면 요거 등전이면 요거 등전이면이죠. 그러면 여기도 등전이면 요게 등전이면 이렇게 등전이면 이게 등전이면이에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생겨먹었다고요? 여기 플러스에서 나올 때도 수직으로 나와서 수직으로 통과해서 수직으로 가서 수직으로 통과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세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알면 전기장의 세기도 당연히 따라와서 아는 거고 전기장의 세기를 알면 그걸 이용해서 포텐셜의 모양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고요. 포텐셜이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면 지금 뭘 하려고 그랬냐면 도체 평면에 이렇게 플러스 Q 전하만 있는 거하고 요 현상하고는 완전히 세임이에요. 어디냐 하면 상반구에서. 하반구는 모르죠. 하반구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도체가 있다고 그러면 플러스 Q 전하 하나만 있어도 요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거꾸로 가냐 하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 레벨로 들어가야 저게 설명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먼저 설명을 했으면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도체는요 어디든지 존재해요. 도체, 비행기도 도체입니다. 전차도 도체, 잠수함도 도체, 차량도 도체. 그러면 차량 앞에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있을 때 계산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그럴 때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체 평면을 마치 approximately 마치 이걸 거울처럼 생각하면 돼요. 거울처럼 생각하면 돼. 자,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 거울이 있는데 여기 형광등 몇 개를 켰나요? 8개를 켰죠. 8개 켰으면 이게 거울의 저 반대편에 똑같은 거울이 떨어진 저쪽에도 광원이 있는 거나 똑같은 현상을 이 거울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광원이 이쪽에 있던 것만큼 저쪽에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라이트예요. 저쪽에들 라이트. 근데 전자기학에서만큼은 이 거울이라는 개념 속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저쪽 반대편에는 무슨 라고 생각한다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걸 전기영상법이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현상들을 계산할 때 그 도체가 있는 것 자체로는 계산을 못해요. 도체를 없애버리고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여기 등전이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이폴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다이폴로 등전이면, 이건 도체 아닙니다. 그냥 빈 공간에 등전이면이 있어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있는 전기 쌍극자의 경우나
이것처럼 도체 평면을 갖다 놓고 일부러 갖다 놓고 이쪽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여긴 관심 바뀌고 우쪽에 플러스 전하고 똑같은 것이 있다면 요 자체가 저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래요. 여기 이거 도체 평면을 뭐로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거울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좋겠네.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가 좋을 테니까. 아, 이게 말이 되나? 역거울. 그러니까 전하량을 반대 극성으로 그쪽에도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역거울. 오늘 처음 써본 단어인데 어쨌든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반대쪽에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이건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계산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상반구가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반구가 관심이 있다면요. 하반구 거기다 마이너스 전화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이거 없애면 플러스 전화가 있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기 영상법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레이더에 의한 거, 잠수함에 의한 거, 뭐 전투기에 의한 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그 프로젝트 하는 우리 교수들, 지도교수들의 그 프로젝트를 보면 국방부 프로젝트 그 예산이 제일 커요. 근데 맨날 이런 거 계산하더라고. 이런 걸로 레이더를 이용해서 전투기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뭐 이런 거 계산하는데 하여튼간 재밌게 하는데 나는 별로였었지만 어쨌든 이런 전기 영상법이 이런 데 응용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도면 봅시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면 이겁니다. 여기 도체 평면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차단이 된 겁니다. 여기는 차단이 됐고 도체 평면이 있다면 요거 없애는 순간 요거하고 극성이 반대인 역거울 역할을 한다. 그 평면이 역거울 역할을 하니까 PL이 이렇게 있다면 마이너스 로엘, 아니 로엘이에요. 로엘이 이렇게 있다면 마이너스 로엘 이런 형태로 요런 평면에 놓여진 표면 전하 밀도가 있다면 그거하고 대칭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보는데 이건 로에스, 이건 마이너스 로에스. 이거는요. 잘 그렸죠? 로브이라면 마이너스 로브. 여기는요. 등전이면만 있는 거예요. 이건 빈 공간입니다. 저기는요. 도체 평면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고. 이 도체 평면은 무슨 도체 평면이라고 해? 전투기일 수도 있고 잠수함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 다이폴에 의한 전기 위치 에너지와 또 전기장의 세기라는 개념으로 할 때 다이폴이라는 것은 도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꾸로 만약에 도체가 있었다 그러면 그 도체를 역거울로 생각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거를 역거울이 아니라 그냥 거울로 간다 이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체라 그러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 것이 요걸 없앤다. 요 도체를 없앤다. 그러면 거울인 경우 역거울이 아니라 거울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Q하고 여기도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 본 그 내용이 되잖아요. 다른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거울이라는 요 말 좀 기억하면서 플러스 전하에 대해서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반대의 거리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배운 전기 쌍극자라는 개념에서부터 전기 영상법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